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안보 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징후가 포착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102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나왔는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한일 양국이 어제 안보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했던 내용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보 협력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상 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핵을 탑재한 미사일 모의 훈련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일 간에 이런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지극히 뭐 당이론적인 얘기인데 네. 이게 지난 이제 한 5년 동안 제대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작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차관들끼리 양국의 한일 그런 회담도 작년에 한 5년 만에 열렸고요. 이번 4월 달에는 외교부에서 안보정책협의회 국장급 회의입니다. 이것도 네. 뭐 한 6년 만에 열렸거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하고 또 한미일 합참의장도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다양한 청위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작년도 5월 달 이후에 아주 이제 이렇게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합의한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실시간 정보 교류를 함께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1월에 푸놈펜 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과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작년도에 이제 한미일 그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네. 에이펙 회의가 이제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는 핵심 내용이 정보 공유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 공유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여기를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네. 한국에서 미국한테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일본한테 주고 반대로 일본한테 정보를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한국한테 정보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T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거의 뭐 실시간으로 뭐 언제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언제 주고받고 다시 저기 미국한테도 받고 이래 해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앞으로 더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러한 협의체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네. 제목을 하나 잡아서.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이 정보 공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도 뭐 훈련들을 많이 했지만 한미 간에 한미일 간에 또 한국과 일본 간에 다양한 훈련들이 이렇게 전개됨으로써 훨씬 더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핵협의 그룹, 즉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 대통령한테 물어봐가지고 대통령이 답한 것은 아니고요. 예. 어제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NCG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일본도 가입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지금 NCG가 이제 소위 말해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2주일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NCG의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재궤도, 본궤도 이렇게 오르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대통령이 이건 나하고 뭐 일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견을 교환을 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는 이 NCG에 일본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열어는 놨죠. 네. 이제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상호 공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다음 이번 달이죠. 이번 네. 달 다다음 주 정도 되나요?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고요. 마지막 날이죠.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한미일 무슨 이게 NCG에 같이 일본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나지는 않을 거예요. 꽤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NCG가 궤도에 올라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세월이 걸렸듯이 여기에 NCG가 제 궤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시간이 걸리고 나면 아마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일본의 참여 문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뭐 올해다, 뭐 내년이다, 또는 뭐 이번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네, 워싱턴 선언이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자기구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사실상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안보 전략서 이렇게 발표하고 국가안보 전략 발표하고 NPR 발표하고 이런 거 발표할 때 이미 나온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전체에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호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역의 큰 안보 위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주 대상자가 이제 중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큰 구상을 가지고 한미, 일, 호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달라져요. 그 대상이 중국이냐, 그 대상이 북한이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한미, 일, 호유의 사자 그런 다자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지만 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뭐 중국과 러시아까지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미국의 전 고위 관리는 MD 체계 연결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결을 하고 세 나라의 연합 훈련을 정례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합훈련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 삼국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연합훈련은 이미 작년부터 예. 많이 강화가 돼 왔죠. 주로 이제 훈련한 것이 미사일 방어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그리고 대잠 훈련, 소위 말해서 잠수함이 침투할 때 잠수함을 추적하고 탐지하고 격파하는 훈련.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구조 훈련, 이런 정도로 이제 한미일 간의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예를 들면 육상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상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공중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상에서의 한미일 훈련은 상상하기 지금 힘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해상 훈련을 더 빈번하게 하는 거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강화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중에서 훈련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군기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아니야 북한의 핵미사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빈도수가 늘어나고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3국 간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훈련은 네네. 정례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의 참가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 그 대량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PSI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창설된 지가 20년 됩니다. 2003년도에 미국의 주도로 해서 창설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라크 문제도 있고 이란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미사일의 확산 문제, 핵의 확산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해상이나 공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차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PSI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올해는 PSI가 만들어진 지 20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주도로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6개 국가가 참여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그러면은 6개 나라 됩니까? 예, 그렇게 6개 네. 나라가 하는데요. 원래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6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6개 나라로 훈련을 하지만 향후에는 훨씬 더 빈도를 높여서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나토 회원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예. 훈련을 하게 될 거다. 목적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WMD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불법 환적이라고 하는 게예요. 사실상 지금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에 의해 가지고 정제유나 유류 이런 거 제한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광물, 수산물 이런 거 수출이 다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걸 불법 환적을 통해 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수입하고 팔 거 팔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북 제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네.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PSI 훈련을 단순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고 네. 북한의 불법 환적을 방지하는 데도 사용을 하자.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PSI 훈련은 이번에 훈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빈번하게 뭐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 이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특히 북한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전 활동을 하게 되겠지요.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다가올 G7 3자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어떤 합의점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도로 및 건물 건설 등의 새로운 징후가 포착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북한 풍계리에는 이제 네. 뭐 전형적인 핵실험장인데요. 거기는 경도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도는 동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1차 핵실험한테 쏘고 난 뒤 폐쇄했고요. 이번 경도는 북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2차, 3차, 4차, 5차, 6차 네. 5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해서 거기도 이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경도하고 4번 경도거든요. 네. 3번 경도가 남쪽이고 4번 경도가 서쪽으로 돼 있는데요. 3번 경도는 작년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아마 곧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제 정부기관에서 얘기한 이유가 이게 공사가 완료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공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4번 경도입니다. 네. 4번 경도는 입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 4번 경도에 지금 4번 경도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이번에 만들어졌고 또 4번 경도의 입구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이 새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3번하고 4번에서 이렇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3번 경도는 이게 길이가 한 300~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전술 핵무기 네. 이거 실험할 땐 사용할 목적일 거고요. 4번 경도는 한 700~800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력 이게 핵실험을 할 때 사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우리 지금 현재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전술 핵무기 실험이 예측이 되지만 고위력의 핵실험도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3, 4번에서의 그 경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전술 핵무기 실험이나 또는 수소탄급의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렇다면 이제 3번 경도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네네. 4번에서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핵실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핵실험 임박설은 작년도 봄부터 계속 나와서 나왔잖아요. 저도 뭐 우리 연합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어떻게 보면 뭐 헛소리를 많이 한 건데요. 예. 뭐 사실상 저만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또 미국의 정보기관 수많은 각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곧 핵실험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결정은 아마 김정은 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다시 핵실험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더더군다나 지난번 3월 28일 날 이렇게 북한이 화산 31이라고 핵탄두 모형 공개한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거 모형 공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곧 하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구형 모양의 이 그 핵탄두 모형 그거 공개하고 난 지 한 6개월 있다가 핵실험했고요. 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장구 모양의 핵탄두 모형 공개했다가 바로 그냥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전례를 본다라고 하면 핵실험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실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해안에서도 신축 공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동창리 위성 발사장 공사 현대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예, 작년도 3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네. 방문을 해서 현대화하라고 한 뒤에 뭐 조금씩 손보다가 그만두다가 다시 손보다가 그만두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 활발하게 이게 시설 공사하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창리 인근에 있는 해안가에 뭔가를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서해 발사장에서는 트럭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포착이 되고 또 수직 엔진 계류장이 있잖아요. 이게 붙여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그걸 계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엔진 계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계속 무슨 자재들이 쌓이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동창리 이제 여기서 이게 미사일 그 인공위성 발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뭐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원래는 4월 말까지 인공위성 발사를 완료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중순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국가 미사일 발사국인가 국가 미사일 지도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인공위성은 다 완성이 됐으니 네. 계획된 날짜에 발사해라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공위성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계획된 날짜를 우리가 모를 뿐인데 지금 이제 공사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북한이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